11월 첫날 매매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관망세가 아마도 주류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죠. 미 대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중동 문제나 우리 또 국내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중동 문제, 여러가지 상황이 막 맞물려서 지금 시장은 각각의 개별주만 좀 움직이는 형세고, 전체적으로 큰 이슈를 끌고 있는 종목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 아니죠. 즉 시장을 지배적으로 끌고 갈 만한 그런 그룹군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나마 위고비 그룹군 쪽이 조금 시장을 조금 끌어간 맛은 있습니다만 결코 장악을 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각의 개별주 재료주들이 움직이는 상황이라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이번 한 달이 될 것 같아요. 물론 10월달도 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1월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첫날부터 지수가 이렇게 코스닥이 마이너스 1%, 코스피도 이렇게 마이너스 0.몇 % 빠졌죠. 여러가지 전체적인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은 11월달을 보여주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은 급등주 시장은 다른 매매와 달리 변동성이 있을수록 더 좋죠. 그래서 그 맥을 잘 짚어 나가는 것이 이번 달에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금요일날 시장을 한번 낮과 밤을 한번 둘러보면 정규장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지금 SCM 생명과학을 비롯해서 좀 아쉽죠. 아침 일찍은 들어갔습니다만 장 마감 직전에 풀어진 점은 조금 아쉽죠. 한번 에너지가 빠져나간 느낌이라. 그 다음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 좀 들어갔습니다만 그래도 오후장에서는 불리지 않고 잘 버텨준 것은 탄탄했다 싶고요. 좀 특징주 같은 건 한국페럴 같은 종목은 예전에 한국유전이 처음에 40원인가 이렇게 한번 상한가를 친 이후로 그 뒤로 몇천 원까지 올라갔던 그런 약간의 급등 기록이 있죠. 그런 데자뷰가 느껴지는 종목이라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면은 마감 때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이렇게 정규장에서는 4종목 정도가 시장의 탑을 차지했고, 시간에서는 대한제강, 시간의 상한가, 잔량은 그리 많지 않군요. GCS도 시장기에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물량을 먹지 못했다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종목이 총 6종목이 시장을 장악했지만은 결코 시장을 완벽하게 끌고 갈 만한 아주 강한 기세가 있는 종목은 없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시장이 상당히 11월 1일이지만은 10월달을 마무리하는 분위기도 같이 겹쳐지는 바람에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인 종목들도 많죠. 물론 재료빨도 있겠지만은 여스틱 같은 종목은 이렇게 점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네이처셀 같은 그동안 급등을 좀 이루어줬던 이런 종목들도 큰 하락폭을 만들어줬죠. 24%까지 떨어지고, 한미사이언스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였죠. 그 24%로 종가상 맞췄는데 시장이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부분이 좀 많았던 첫날에 매매했습니다. 아무래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의 그런 약간의 불안한 심리와 그리고 관망세, 그리고 종목을 들고 가기에는 너무나 불분명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정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씩 헤쳐나가야 되겠죠. 금요일날 매매 진행했던 종목은 몇몇 종목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씩 조금 둘러보면 그래도 그날 신규 상장주가 2종목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규 상장주에 조금 신경을 썼는데 요즘 신규 상장주가 조금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큰 기대감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동시에 2종목이 상장을 하다 보니까
그 두 종목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찰나의 순간에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그런 약간 그런 긴박감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것은 에이렉스보다는 탑런 토탈을 먼저 선택을 했죠. 똑같이 아침에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은 둘 다 비슷하게는 보여줬습니다. 에이렉스도. 하지만 에이렉스는 뒤에 후발에 올려주는 힘이 약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탑런을 선택한 것은 좋은 선택이었다고 봐요. 수익률은 1차 공략 때 뭐 한 23에서 25%, 2차 공략 때는 한 5% 정도밖에 5, 6% 정도밖에 주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요즘 신규주 흐름이 나쁜 것에 비하면 준수한 수익이었다. 요즘엔 참 안 좋죠. 금요일날 탑런이나 에어렉스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엄은커녕 도리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둘 다 출발했지 않습니까? 탑런은 마이너스 16%, 공모가 대비, 에이렉스는 공모가 대비 마이너스 22% 출발했죠. 요즘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죠. 신규주 시장도.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인드가 시장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것. 거래대금이 확 줄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하는 바가 크죠.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 정도 밥값은 줬다는 것은 탑런을 잘 선택했고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에이렉스 흐름은 상당히 안 좋죠. 이 종목은 손을 안 대는 것이 그날은 돈을 버는 날이었죠. 아침에 약간 움직이는 거 했지만 결국은 큰 폭으로 상승은 잡아주지 못하고 하루 종일 하방 쪽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이런 흐름이었죠. 물론 중간에 저희들이 12,000을 돌파하자, 그때는 돌파하면 보자 했지만 살짝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는 주었지만 결코 가지를 못했죠. 그럼 또 관망. 결국은 제가 마지막에 제시했던 만원까지 우리가 한번 기다려보자 했지만 너무 늦게 내려왔죠. 조금 일찍 내려왔으면 이 정도에 12시나 돼서 내려왔다 한번 반등을 기대해 봤을 텐데 이렇게 늦게 내려왔다는 것은 틀린 거죠. 그래서 에이렉스는 손을 안 대는 것이 큰 도움이 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주 두 종목은 탑런에서 좀 수익을 올리고 에이렉스는 관망 위주로 끝낸 것이 오히려 더 나았다고 봅니다. 항시 신규주 거래하실 때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항시 그런 점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꽂혀버리면 굉장히 많은 타격이 있거든요. 일반 종목들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항시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신규주 두 종목과 더불어서 같이 본 종목이 우리는 성우를 같이 봤지 않습니까? 다른 종목을 떠나서라도 같이 묶어서 본 것은 우리가 선택을 잘했다고 봐요. 그리고 진입 시점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성우가 저점이 보면 25,500원 8%대까지 내려왔거든요. 우리 진입은 2만원대, 살아나는 이 부분을 공략을 했습니다. 7%대죠. 이것보다 조금 1, 200원 더 주고 들어가신 분도 있지만 그래봤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부터 급등을 이제 하게 되는데 중간중간마다 조금 흔들림은 있었습니다만은 고점이 보면 12.3%까지 올라가 주죠. 20% 수익은 나오는 구간이었죠. 그래서 성우도 우리가 타박을 하지 않고 아침에 시가가 성우가 마이너스 6%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의 당위성이나 그날 분위기로 봐서는 당연히 큰 폭으로 하락으로 와야 될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집중의 끈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 종목을 오히려 우리는 공략을 했죠. 그래서 성우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잘한 종목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상 다른 종목보다도 신규주가 살아날 때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다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거든요. 만약에 금요일날 시장이 썩 그렇게 지수도 나쁘지 않고 그랬다면 이놈의 상한가까지도 한번 볼 수도 있는 존재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못 먹었지만은 그래도 한 종목 들어가서 한 20% 가까이 수익이 나왔다면 그것은 트레이딩으로서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우를 비롯해서 탑런 토탈을 잘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에어렉스는 그냥 계속 관망을 하면서 간단하게 추정을 해줬다는 것을
이 세 가지 신규 종목을 잘 피할 것은 피하고 공략할 것은 공략하고, 이런 선택과 집중이 이번 신규주 공략에서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전체적으로 한번 총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종목으로 보유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나쁘지 않은 결과는 좋은 것 같아요. 금요일날 당일에 거의 한 20% 가까이 수익권 줬으니까 19.5%니까 뭐 거의 20% 가까이죠. 그래서 상매매 수익은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데이도 같이 우리가 시초가에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트랙은 1350원, 1400원 투 트랙을 잡았는데, 손이 빠르신 분들은 1350원에 들어갔고 조금 느리신 분은 1400원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어떤 방식으로 큰 상관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표는 그 위에, 이 위에 수익을 무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의도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봐요. 요 밑에 들어가신 분들은 한 15% 수익권, 요 돌파할 때 들어가신 분들은 눌림을 못 잡고 돌파할 때 들어가신 분들은 한 13% 정도 수익권은 나왔고요. 한 2% 차이죠. 큰 뭐 상관은 없죠. 문제는 방향이 가느냐 안 가느냐 중요한 거지, 뭐 1% 뭐 더 주고 안 주고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산업은 여기서도 한번 먹고 뒤에도 한 번 더 한 5, 6% 또 수익은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 수익이나 상수익이나 상도 한 20%, 데이도 뭐 한 20% 나왔으니까 뭐 그런 쪽으로 보면 둘 다 똑같이 수익을 챙긴 것 같아요. 하지만 데이는 조금 좀 신경이 많이 쓰이죠. 상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미 전날에 모두 승부수를 던져놨기 때문에 오늘은 당일에는 결과만 지켜보는 그런 수순을 밟았다면, 데이는 당일의 흐름을 보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정신적으로 더 피곤하죠. 그래서 상매매와 데이의 매매 방식이나 마인드는 다 틀립니다. 각자에 맞는 트레이딩에 집중을 하는 게 좋겠죠. 또 두 개 다 하시는 분들은, 멀티플레이로 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잘 하십니다. 그래서 미래산업은 뭐 데이 수익도 주고 상수익도 잘 준, 한 종목에 한 40% 나왔으면 아주 잘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B2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일에 상한가 종목으로 보유를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일단 관망하면서 좀 봤는데요. 아침에는 우리가 다른 종목 한다고 신규주 신경 쓴다고 아침에 신경을 못 썼죠. 신경을 못 써서 첫 번째 파동 놓쳐버립니다. 하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평소에 보고 있던 종목이, 노려보고 있던 종목이 아침에 파동이나 뭐 오후 파동이나 어떠한 파동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것을 에이 오늘은 틀렸어 하고 그냥 버리지 말라고 했죠. 반드시 추적을 하고 끈기 있게 자기가 원하는 어느 시점까지를 노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단가 어디였습니까? 우리는 1050원. 단가 여기를 찍어주고 어디까지? 다시 상가까지 갑니다. 앞에는 상가까지를 가지를 못했어요. 상가까지 타치를 하게 되죠. 고점이 보면 29.97%, 그죠? 상가까지 간다고요. 이 단 한 분의 매매에 B2N은 20% 정도 수익을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뭐 비록 상가로 우리가 보유를 하고 넘어왔다면은 뭐 좀 더 수익을 더 양쪽으로 다 크게 가져갈 수는 있었는데, 뭐 놓쳤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뭐 아쉬워하지 않고 다시 데이로 잘 진행을 해서 이 정도 깔끔한 수익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추적을 하고 인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향후에 여러분들도 어떠한 종목을 매매를 하실 때 한번 날아간 종목이라 해서 그냥 빠이빠이 하지 마시고, 항시 그놈은 주가는 영원히 꽃이 피어있지 않단 말이죠. 진단 말이죠. 지면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꽃처럼 피워주고 또 버리고, 이런 파동에 띠만 따먹으면 됩니다. 그런 점 잊지 마시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런 거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B2N 20% 수익이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금량,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종목이었죠. 그래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종목이길 우리도 봤습니다. 아침 시초가로 봤죠. 시가 기준 유동매매로 봤죠. 여기가 시가인데 아침에 땡해서 약간 살짝 미끄러졌죠. 약간 미끄러지고 다시 시가를 회복하는 이 지점,
이 지점이 이제 1번 타점이 될 텐데 조금 수익을 주고 바로 내려왔죠.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은 2, 3% 올려주고 내려온 종목은 반드시 잘려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잘려주고 또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시가를 회복하는 지점, 이 지점이 또 포인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매매는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매매가 그렇게 손발이 어지럽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시가를 돌파 못하면 매매를 안 하면 돼요. 즉 꼬리를 잡는 매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매매가 명확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신경만 써보고 보고만 있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종목 선택이 중요하고 수급의 상태가 중요하지 매매 방식은 단순하다는 거죠. 약간 좀 민첩하게 내주긴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금량 당일날에 한 10% 정도 수익은 나왔습니다만은 나쁘진 않았죠. 전일의 시간에서 한 6% 정도 올라가죠. 오늘로 넘어왔는데 금요일로도 시가 한 6%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금량이 요즘 같은 좀 안 좋은 어떤 시절에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봐요. 금량은 시초가 수익으로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음 공략한 종목은 유비케어였죠. 유비케어는 하이트레이딩으로 진행된 종목인데 올해 4,600원 기준가로 아마 진행이 됐습니다. 좀 아쉬웠던 점은 상가까지 한번 이렇게 타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장기해주지 못한 점은 좀 아쉬웠어요. 29.9% 여기 상가까지 수익률 한 7% 정도 나왔는데 상가를 바라보고 매매가 진행이 됐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좀 아쉬웠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재료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트레이딩을 진행을 했는데 그 점은 좀 아쉬웠죠. 그래서 시간에 보면 지금 3% 정도 지금 또 이래 올라 있거든요. 자, 이런 것은 이 재료가 아직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상가까지 그냥 안착이 되었다면 유비케는 당분간 좀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웠어요. 금요일날의 시장의 흐름이 조금만 좋았다면 충분히 상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당일 수익으로는 나쁘지 않았고 좋은 시도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루미르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탐런과 에이렉스 성우와 더불어서 같이 본 종목이죠. 루미르는 같이 본 종목이었고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던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같이 좀 움직이다가 잘 가지를 못했는데 조금씩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9,000원 기준가를 돌파를 할 때는 보자라고 했습니다. 요 밑에 좀 더 꼬리를 잡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질 않았죠. 오로지 9,000원 단가만 보았는데 9,000원이 돌파하는 이 시점이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죠. 그때부터 이제 크게 쭉 그냥 올라갔습니다. 수익률은 크지는 않았어요. 15% 정도밖에 수익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탐런을 선택하고 에이렉스는 관망으로 하고 성우를 선택해서 공략을 하고 루미르를 돌파를 할 때 들어가고 이런 어떤 선택과 집중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액션이나 우리가 취해야 될 트레이딩의 패턴 그리고 어느 것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선택했다는 점에서는 이번에 금요일날에 탐런, 성우, 루미르 이렇게 신규주에서 나오는 이 수익들은 우리의 집중력이 잘 유지가 되어줘서 나온 수익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루미르도 당일 수익으로서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짜잘한 종목들 좀 보면 한미사이언스가 그날 급락을 좀 많이 심했는데요. 굉장히 밀어붙이더군요. 우리가 39,000원 이 단가로 저희들을 잡고 한번 보았는데 한 5% 정도 5, 6% 정도밖에 한번 딱 수익을 딱 주고 그 뒤로는 살아나지를 못했죠. 그 뒤로는 그냥 하루 종일 또 이렇게 꺼져가는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한 번에 딱 이 맥점에 딱 들어가고 안 가면 못 가고 다시 깨지면은 이렇게 깨지면은 딱 버리고 그냥 가만히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미사이언스도 큰 수익은 아니지만 보너스 수익 그 정도로 살아났으면 우리는 보유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3% 수익, 5% 수익 챙기시는 분들한테는 뭐 그냥 수익은 충분히 좋다고 봐요. 그리고 BHI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시초가의 단일가 종목이 있는데요. 이제 뭐 끝날 때 됐죠. 그래서 우리 시가에 좀 공략을 해보았는데, 그래도 오늘 시가가 BHI가 시가가 한 2%, 2.5%인데 종가상은 4.1%로 끝났으니까 그래도 뭐 1몇 % 수익은 안고 보유를 하게 되네요. 시간에서 1.6% 정도 올랐으니까 나쁘지 않은 뭐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월요일날 또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 종목은 템트론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7,900원을 기준가로 이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7,900원 기준가로. 예, 돌파를 살아나면 보유를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은 그 뒤로 계속 꾸준하게 살아났죠. 종가상. 여기서 그냥 챙겨 먹으실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유하자고 했으니까 또 보유하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또 월요일날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은 뭐 6.58%, 뭐 거의 한 7%라고 보고, 월요일날 흐름에 따라서 또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시간 내에서는 또 3% 정도 올라있으니까 나쁜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보유 종목은 지금 상종목 같은 경우는 워닝홀딩스와 페러를 보유하고 있고, 기세주로는 BHI, 템트론 이렇게 보유라고 하니까 월요일날 흐름 보면서 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지금 참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그동안에 해왔던 매매의 체계를 하루 종일 올라운드로 뛰는 플레이였다면 지금은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조금 줄여가지고 오전 매매만 좀 하고 오후에는 각자의 개인적인 생활, 운동을 한다든지 뭐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뭐 남대로 뭘 배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매매를 분리를 하라고 했죠. 그것이 장기적인 관점으로서는 훨씬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참여회원보다는 이 시장에 제가 몸을 담고 있었던 시간이 참 길지 않습니까? 거의 30년이 되니까. 긴 세월 동안에 꾸준하게 이렇게 체력도 후달리지 않고, 그리고 끈기와 집중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도 여러분들처럼 처음에는 올라운드 플레이를 하루 종일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것이 건강에도 안 좋고 수익적인 측면에도 안 좋다란 말입니다. 차라리 오전에 딱 마무리 짓고 그냥 가서 취미생활하고 운동하고 그러는 것이 오전에 번 수익을 그대로 가져간단 말이죠. 오후에 좀 더 벌어보려고 한 것이 실제로 오후에는 손실로 들어간 경우가 더 많았어요. 한번 심리적으로 말려버리면. 그래서 덕보다는 오후장 매매는 덕보다는 실이 많다라는 것이 오랜 매매 경험에 나온 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여분들에게는 오전 매매만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전에 올리는 수익만큼 오후에 절대 올리지를 못해요. 그게 시간 대비 가성비가 안 맞죠. 가성비라보다도 손익비가 안 나와요. 오전에 딱 승부를 보는 것이 손익비로 볼 때는 훨씬 크거든요. 금요일로만 해도 상수익은 미래산 하나밖에 안 나서 20%. 전체적으로 다 토탈 수익률을 따져보면 우리 2시간 매매했지 않습니까? 60, 70, 80, 90, 100, 120, 130, 140, 150% 정도 이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수익 20% 빼더라도 순수하게 대의 수익만 130% 정도 나왔단 소리거든요. 딱 오전에만. 물론 오후에 약간 수익을 준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맥락은 다 오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오후장에 나온 것은 약간 오전에 진행됐던 종목들이 오후장에 띄워준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오전에 진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강조를 하는 것이, 예전에 15% 시대 때는 저는 30분 매매를 주장을 했어요. 아침 30분. 30분 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길어야 1시간. 길어야 1시간. 이제 예를 들면 상매매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30분 안에 끝내야 되고, 데이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1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고 했죠. 15% 시대 때는. 근데 30% 시대 때로 넘어와서는 그래도
이제 수급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한 2시간 정도는 매매를 해보자 라는 것이 이제 제 관점이었고, 그 관점이 오전 매매로 끝내는 게 좋다는 것이 제 관점이죠. 그렇게 쭉 진행해 본 결과 훨씬 더 낫더라는 겁니다. 훨씬 집중력도 좋아지고 오전만 딱 하고 마무리 짓고 오후에는 운동하고 충분히 자기만 시간을 즐기고 또 자기만의 어떤 생활을 즐기고 또 아침에 딱 새롭게 정돈된 마음으로 매매를 하니까 매매가 훨씬 나아지고 계좌도 훨씬 좋아져요. 그래서 자문 참여해 분들에게는 제가 항상 그런 걸 강조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향후 앞으로도 이런 기준은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종배 같은 경우도 예전엔 참 많이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정신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완벽한 트레이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실제로 종배주도 우리 상한문에서 하는 종배주는 다른 종배주와 달리 굉장히 수익률도 좋았고 확률적으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함에도 거기서 나오는 하루 종일 앉아서 그 종배주를 분석하고 하면 그 정도 수익은 나와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정신적인 건강, 장이 끝나고 나서 종목이 잘 못됐을 경우에 일어나는 약간의 우려감, 이런 것들이 그 다음날 매매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깔끔하게 오전 매매로 마무리 짓는 것이 여러모로 생각했을 때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전 매매에 치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분들이 계시다면 자기의 매매 방법을 조금씩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트레이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멤버십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소대한 프로젝트 이 등급으로 신청을 하시면 매일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참여를 못하는 직장인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메신저나 이런 것으로 다시 진행을 가능합니다.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창이 뜨니까 거기 오셔서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여기 채팅창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문의를 하셔도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11월 달에 1일은 그냥 워밍업이라고 생각하도록 하죠. 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본매매가 진행이 될 텐데요. 구독자분이나 사문 트레이딩 참여 회원들, 소대팀들, 사문팀들 모두 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누구나 트레이딩으로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다 그 원인은 스스로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잘 하려고 하진 않아도 돼요. 근데 내가 잘 못한 점이 오늘 복귀를 하면서 하나라도 있다면 그 하나를 고치려고 자꾸 수정보만 하라고 했죠. 뭘 더 배우려고 안 해도 돼요. 뭘 더 많이 알려고 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 하나씩만 고쳐 나가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훌륭한 프로 트레이더로서 살아나갈 수 있게끔 하는 큰 원동력이 될 겁니다. 꼭 그 점 잊지 마시고 꾸준한 패턴, 일관된 유지, 공부를 한다면 일관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하나의 전문가, 하나의 프로, 남의 내가 돈을 번다는 것은 프로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많은 시간과 열정이 필요해요. 어찌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2달 만에 갑자기 고수가 되고 이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시간과 열정에 대비해요. 꼭 그 점 잊지 마시고 항상 꾸준하게 수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옆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본매에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합시다.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 충전들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에 봐요.